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소소한 책 이야기, 오늘은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2년도에 나와서 굉장한 사랑을 받은 책인데요.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랑하라, 마흔의 삶의 자극제가 되는 니체의 25가지 조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창 서점가에서 인기 키워드였죠. 마흔 그리고 철학. 네, 아직도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만큼 아직 40살을 40살을 맞이하는 분들이 그만한 준비가 덜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준비라고 해서 뭐 그렇게 거창할 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사회적인 그런 시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마흔이 되면 이제 불혹이다. 어디에도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는 그런 성인의 이제 나이에 들어선 거다. 그런 것들을 배웠다 보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난 아직 어린데 마음이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좀 버거운데? 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 그리고 사실은 나이와 관계없이 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읽어보면 다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서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총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고요. 먼저 니체의 인생 설명서, 그리고 운명 관리론, 니체의 자극제, 마지막 질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흔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여행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지.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볼 법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작가분께서 시작하며 남겨주신 글의 일부로부터 한번 오늘 함께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마흔, 왜 니체 철학인가? 많은 사람이 별다른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사업 실패, 실직, 결혼 생활에서의 권태, 이혼, 가족과 친구의 죽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는다. 또한 그야말로 순식간에 바뀌어가는 사회의 변화와 갈수록 심해지는 물질 만능주의의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을 좇느라 결국 진정한 자기는 실종된 삶을 살아왔다. 그랬더니 이제는 매일같이 우울, 두려움, 분노, 증오, 질투, 원한 같은 기분 나쁜 감정들에 휩싸인 병든 인간이 되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줄타는 광대처럼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악전고투하며 산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루한 삶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맥이 빠진다. 이렇듯 삶의 한가운데에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든다면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은 철학자 니체를 만날 시간이다. 과연 니체 철학의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니체의 작품은 인생의 힘이 되는 주옥 같은 아포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뚝심 좋은 니체의 잠언들은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니체 철학은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마흔의 니체의 작품을 읽는다면 어떻게 공허한 마음을 다잡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숱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해답이 있다고 믿고
그 해답을 찾아 헤매느라 고통스러워한다. 만약 몇 개의 해답을 찾았다고 해도 인생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여기에 니체가 이런 답을 내놓았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니체 철학은 허무주의, 즉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는 데에서 시작했다. 니체는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라고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 니체가 제시한 초인으로서의 삶이다. 세 번째, 니체는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삶은 고통 그 자체라고들 말했지만 지금은 유난히 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40이면 삶이 익숙해질 때도 되었는데 낯설 때가 많다.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어서 견뎌내기가 더욱 힘들다. 하지만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이것이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운명애이다.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좋아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라는 뜻이다. 니체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 삶을 사랑하라고 했다. 곧 행복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행복이나 불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재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은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하는가? 이 물음에 당신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다. 열정은 삶을 이끌어가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인생의 중반 이후의 삶으로 향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40대는 삶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현재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삶은 온데간데 없이 공허함만 남아있다. 인생의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머뭇거리며 권태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이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한다면 정신의 성장은 멈추어버리고 말 것이다. 누구나 영원한 삶을 꿈꾼다. 그런데 과거에 놓쳐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 속에 살아가기 바쁘다. 그러다 결국 남은 삶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니체는 유고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40. 니체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미리 살아본 니체가 당신이 절망, 좌절, 외로움, 방황, 실패와 마주할 때 이를 극복할 해결책을 말해줄 수 있다. 그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철학적 사유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허무함과 무기력이 급습해오는 나이에 니체는 자신이 제시하는 철학적 무기로 방어해보라고 한다. 니체 철학은 우리 삶과 매우 가깝다. 나는 니체 철학에서 우리 삶에 특별히 중요한 25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한 후 방대한 니체 전집을 해체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각각의 키워드와 연결하는 작업을 해왔다. 따라서 이 책 한 권만 읽는다면 니체 철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을 위한 자극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를 다룬 최고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니체의 말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지금부터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한 철학자 니체의 인생 수업에 참여해보자. 위험하게 살아라. 신의 죽음.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길 바란다. 이것이 언젠가 찾아올 위대한 정오에 우리의 마지막 의지가 되기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왜냐하면 강물에 발을 담근 사람에게 다른 강물이 또 다른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하나의 원리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한다고 보았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처럼 격변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 속도를 감당하고 적응하는 일은 힘들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를 멈춘 삶은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왔을 때 변화로부터 갑자기 위기를 느낀다면 삶은 허무와 낭망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저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에 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아포리즘이다. 니체의 후기 사상에서 핵심 주제인 신의 죽음은 즐거운 학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책은 총 383개의 아포리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 잠언 125 광인에서 신의 죽음을 알리는 등불을 든 광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밝은 대낮인데 환한 등불을 든 어떤 광인이 광장에서 신을 찾는다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찾는 그 광인을 비웃었다. 광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려보며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한다. 광인은 다시 한번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신의 살해자라는 것이다. 니체는 왜 광장의 사람들 앞에 광인을 등장시켜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한 것일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존재인 신을 인간이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니체가 죽었다고 말한 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견디기 위해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인의 삶에 신은 절대적 의미였다. 니체가 살던 19세기 유럽에도 기독교 사상이 모든 이념과 가치의 기준일 만큼 지배적이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신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따라 삶을 평가했다. 그런데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었던 신이 더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니체는 기독교의 신이 오히려 인간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를 지은 병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의미하고 두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신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는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니체가 자신을 광인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한 이유이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했던 신과의 결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여기에서 신은 기독교의 신을 의미하지만 니체는 단순히 기독교의 신이 죽었다는 것만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는 유럽 사람들의 전통적 토대였던 모든 철학, 종교, 도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해 죽음을 선언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이분법은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로 나누었다.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의 세계로 참된 세계이다. 반면에 현실 세계는 생성, 변화, 소멸을 하는 세계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가상 세계이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역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죽어서 영원한 구원을 통해 가야 할 천국이라는 저 세계로 나누었다. 기독교는 이 세계를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 즉 참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폄하한다. 결과적으로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는 참된 세계이자 신의 세계였던 저 세계를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세계이다. 익숙함과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오늘날 우리는 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같은 물질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신의 자리를 물질 만능주의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의 죽음은 40여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대부분 20대와 30대에는 대학을 졸업하느라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을 쌓느라 사랑 타령을 하느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불안정한 삶을 산다. 40이 넘어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한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새로운 삶이라는 기회를 쉽게 단념하게 된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두려움도 많아졌고 용기도 부족하다. 당신은 원하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중반기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마음속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있는가? 예전에 좌절된 꿈이 아직도 자신을 올가매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니체의 대답은 한결같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이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익숙한 것들이란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다. 삶의 토대였던 것들을 쉽게 버리기는 힘들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듯 과거의 것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의미한다. 계기는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 서는 날이 누구에게나 예정돼 있다.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터닝 포인트는 누군가가 나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에게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을 완성할 의무를 부과한다. 차라투스트라는 2개의 서판을 주변에 둔 채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는 낡고 부서진 서판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반쯤 쓰인 서판이다. 전자에는 신은 죽었다 라고 적혀 있고 후자에는 삶을 극복하고 초인이 되어라 라고 적혀 있다.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낡은 서판을 파괴하고 새로운 서판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차라투스트라는 서판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창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한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나로 산다는 것은
창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창조자가 될 수 있을까? 기존의 가치 목록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낯선 세계로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 진정한 나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40이라면 또는 40을 앞두었거나 되돌아보고 있다면 남은 인생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현실적인 조언과 상황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게 사람들 대부분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때면 한편으로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저항감이 들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화산 위에 세우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 라고 말한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쉽게 외면하지 마라. 그런 때일수록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라. 판에 박힌 낡은 삶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보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때로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맹세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에 포기했던 꿈과 열망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날 꿈꾸었던 야망이 다시 꿈틀대거나 다른 야망으로 표출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니체, 40에 있는 니체 1장의 챕터 1 위험하게 살아라 신의 죽음 부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팁을 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이 순간 40이라는 이 과도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그냥 이 상태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삶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지 그걸 정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틀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차의 소제목들만 봐도 좀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40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책을 구해서 직접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그런 철학적인 해석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요. 철학자가 이렇게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하나의 틀에 의한 정답이 아니고 결국은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니체의 이야기도 본인의 삶에 각자 잘 적용해보고 사색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다른 좋은 책 읽어보고 함께 읽어보러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